안녕하세요. 우리 6학년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지난 시간까지 입체 도형 중 각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새롭게 각뿔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죠. 각뿔이라고 하니까 무엇인가 뾰족한 형태의 입체 도형이겠구나.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뿔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자료 1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입체 도형들이 주어져 있죠. 우리가 배웠던 각기둥 그리고 뾰족한 형태의 뿔 모양의 입체 도형들이 섞여 있습니다. 각기둥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렇죠. 주어진 것들 중에서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을 찾을 수 있죠. 나, 마, 사 이것이 각기둥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각기둥이 아닌 것은 가, 다, 라, 바네요. 자, 각기둥이 아닌 입체 도형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드러나는 건 뾰족한 형태의 뿔 모양이라는 거. 또 둘러싼 면이 모두 삼각형이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각기둥이 아닌 입체 도형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가, 다, 라, 바와 같은 이런 입체 도형을 우리는 각뿔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삼각형이고요. 이 삼각형들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입체 도형을 각뿔이라고 했는데 각뿔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삼각형인 입체 도형. 이렇게 약속하면 각뿔을 조금 더 쉽게 구분해낼 수 있겠죠. 이 각뿔에서 밑에 놓인 면들을 우리가 모두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각뿔에서 밑에 놓인 면들을 다 색칠해 보세요.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기준면? 아래에 있으니까 아랫면?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바닥면? 또는 밑면? 다양한 이름들을 붙여볼 수 있을 건데요. 우리는 이것을 밑면이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뿔에서 밑에 놓인 면과 만나는 면은 어떤 도형이라고 했죠? 옆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모두 삼각형인데 바로 이것이 밑에 놓인 면과 만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각뿔에서 밑에 놓인 면과 만나는 면은 삼각형이죠. 그러면 밑에 놓인 면과 만나는 면,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옆을 둘러싼 면? 또는 둘레에 있으니까 둘레면? 자, 다양한 이름들을 붙여볼 수 있을 건데요. 우리는 이것을 옆면이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면과 만나는 면을 옆면이라고 하고 각뿔의 옆면은 모두 삼각형입니다. 각뿔의 원래 수학적인 정의는요. 평면 위의 다각형과 평면 밖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평면 밖의 한 점과 평면 위의 다각형을 잇는 직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면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여러분이 중학교에 가면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각뿔에는 직각뿔과 정각뿔 그리고 그 외의 각뿔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초등학교에서는요. 직각뿔만 다루도록 할 겁니다. 직각뿔이 뭐예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각뿔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참고해서 살펴보면 돼요. 모든 각뿔들의 밑면은 반드시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각뿔이 주어졌을 때 그 각뿔의 밑면을 모두 딱 한 개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밑면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면들은 모두 옆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면의 수는요. 밑면의 변의 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배운 것은 딱 3가지예요. 각뿔이라고 하는 건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삼각형인 입체 도형이다. 각뿔에서 밑에 놓인 면을 밑면이라고 하고 밑면의 수는 1개. 또 밑면과 만나는 면은 옆면이고 옆면은 밑면의 변의 수와 같다. 이렇게 3가지 기억해둘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각뿔은요. 그 이름을 붙일 때 방법이 있어요. 각뿔의 이름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뿔,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사각뿔,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면 오각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뿔의 이름은 무엇에 따라? 그렇죠. 밑면의 모양에 따라 정해진다. 요거 기억해 두자고요. 그럼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인 오각기둥과 오각뿔을 머릿속에 딱 떠올려 주세요. 이거에 대한 설명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각기둥과 오각뿔은요, 모두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에요. 그렇지만 밑면의 수는 달라요. 오각기둥은 밑면의 수가 2개고 오각뿔은 밑면의 수가 1개예요. 또 오각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지만 오각뿔의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입니다. 오각기둥과 오각뿔은 옆면의 수가 같습니다. 오각기둥의 옆면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와 같고 오각뿔의 옆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와 같기 때문이죠. 오각기둥은 밑면과 옆면이 수직으로 만나지만 오각뿔은 그렇지 않지요. 이렇게 밑면의 모양이 같은 오각기둥과 오각뿔, 공통점 또는 그 다른 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어요.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각뿔이 만들어지려면 옆면이 적어도 몇 개가 있어야 할까요? 각뿔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각뿔의 옆면의 수가 밑면의 변의 수와 같다라고 했으니 다각형 중에 그 변의 수가 가장 적은 다각형은 바로 삼각형이죠. 따라서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인 삼각뿔. 그러니까 각뿔이 만들어지려면 옆면은 적어도 3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옆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와 같으니까 밑면은 다각형이고 다각형 중에 변의 수가 가장 적은 것은 삼각형,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인 삼각뿔, 옆면은 적어도 3개. 이렇게 차례차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각뿔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유명한 무엇인가가 떠오르지 않나요? 이집트, 스핑크스, 맞아요.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에요. 자, 그럼 이 피라미드는 어떤 각뿔일까요?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옆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삼각형이니까 각뿔인 것은 알겠고, 그런데 밑면의 모양을 생각해봐요.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뿔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명한 피라미드에서 우리는 사각뿔을 발견해낼 수 있군요. 이 외에도 각뿔을 찾아볼 수 있는 3개의 유명 건축물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피라미드.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또 영국의 빅벤 시계탑. 이런 것들에서 각뿔을 찾아볼 수 있어요. 모두 사각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영국의 빅벤 시계탑은요. 빅벤, 크다라는 뜻을 가진 빅과 시계탑을 공사한 설계자 벤자민 홀의 이름을 따서 빅벤이라고 했답니다. 런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이 바로 빅벤이라고 하죠. 이런 유명한 건축물에서 우리는 각뿔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들고 싶은 건축물의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직접 찾아보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만들어 보고 싶다면 건물의 아랫부분과 또 가운데 부분은 사각 기둥으로 만들어주고 윗부분은 사각뿔 모양으로 만들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좋은 활동이 될 수 있겠죠? 또 이런 각뿔은 다양한 건축물의 지붕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각뿔이 있는 도형들, 각뿔이 있는 건축물들 이런 것을 발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주변으로 눈을 싹 돌려서 그와 같은 것들을 발견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각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각뿔은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옆을 둘러싼 면이 모두 삼각형인 뾰족한 형태의 입체의 도형을 말합니다. 밑면과 옆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밑면은 1개이고 옆면은 밑면의 변의 수와 같더라. 그리고 각뿔에 이름을 붙일 때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배운 내용 잘 정리해두면 다음 시간의 학습이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